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춘나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윤미입니다. 오늘은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 시민이면 누구나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제가 속한 청춘나래팀은 무슨 일을 하는 팀이고 청년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청춘나래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청춘나래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청춘나래팀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울, 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과 조현병, 양성장애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춘나래 사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향상과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선별검사, 정신건강 캠페인, 대강좌, 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청춘나래 팀의 임상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신건강 만성화 예방을 위해서 1대1 상담과 프로그램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통 1단계는 조기정신증, 우울, 불안, 분노 등의 1대1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소통 2단계는 그룹인지 행동치료, 행동활성화, 긍정심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3단계는 소통 1단계와 2단계에 참여한 청년들이 예술활동과 교육을 서비스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년들의 자주적인 모임을 지원하는 자주모임과 가족들의 정신건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를 위해 따로 비용을 내야 될까요? 저희 청년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고양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먼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된다니 우리 청년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춘나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기정신증이 무엇인지, 정신과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나래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강사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나래 여러분들.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이정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조기정신증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든든합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청춘나래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조기정신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조기정신증이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신증이란 환각, 망상과 같은 증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정신증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우울, 불안과 같은 일반적인 또 불편감을 겪다가 나중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고위험군 상태를 지나서 증상이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 정신증은 15에서 30세 사이에 청소년기나 초기 청년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정신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주위 사람들이 내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 증상이나 아니면 세상이 좀 낯설게 보인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우울, 불안 같은 증상을 지나서 좀 사회 적응이 어렵다거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겪을 때 조기정신증이 아닐까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조기정신증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확한 진단과 평가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병원에 오기를 꺼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청년기는 이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인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되다 보면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사회 적응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센터나 어떤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정신과를 다니거나 상담을 받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지를 않거나 혹은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혹은 상담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먼저 정확한 평가를 해보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면 이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배우는 인제동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좀 심각하거나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약물 치료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약물 치료는 정신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도파민 과다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요. 증상이 지속되면 생기는 뇌기능 손상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따로 뭐 의존성이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물 치료 외에도 사회 적응을 위해서 사회기술 훈련이나 직업재활 같은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비용이 부담되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분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게 될 젊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그만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